거친 바다가 인간에게 안겨주는 최고의 선물, 물고기.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로 물고기를 저장하고 생존과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건조와 숙성, 기다림으로 거듭나는 물고기의 맛의 진화와 공존의 행복, 여기 그 비밀을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속 생명들이 통통이 살이 오르고 제맛이 드는 계절. 섬마을 사람들도 바다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우바람 이렇게 불어야 고기가 잘 말라요. 뭐 파리도 새도 안 썩고 이렇게 오늘 늘었는데 이렇게 말랐잖아요. 바닷가 마을에는 흔한 것이 생선입니다. 말려두었다가 꺼냈으면 이만한 반찬이 또 없지요. 이웃집 마당에는 가을 바람에 조기가 꾸덕꾸덕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면에 놨다가 거기다가 모두 간했지. 집안일에 농산일까지 허리 한 번 펼 새 없던 옛 시절. 말린 조기 한 마리면 어머니의 가난한 밥상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간에 놨다가 이제 엮으면 너무 오래 그랬었어. 그러면 그놈을 쪄갖고 몰래 놨다 쪄갖고 먹으면 맛있었어. 어린 자식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굴비 반찬. 올해도 어머니는 바람 좋은 날 조기를 내다 걸며 오래전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예부터 조도는 농경지가 부족해 사람들은 바다의 기대에 살았습니다. 특히 조도는 이름난 조기 어장으로 경남 삼천포 배들까지 이곳에 와서 조기를 실어 갔습니다. 조도 토박이. 박정인 씨도 16살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조깃배를 탔습니다. 옛날에 이런 구물이 있었다면은 이런 데서 조기가 아주 말구리로 많이 했을 텐데. 돛칠단 풍선배를 타던 시절이었죠. 그물도 귀하던 때라 주낙으로 조기를 잡았습니다. 봄이면 산란을 위해 서해 바다를 찾았던 조기때. 3월에는 흑산도, 4월에는 칠산 앞바다에서 만선을 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조기가 있어 넉넉했던 시절, 조도 사람들은 가을이면은 집집마다 굴비를 엮었습니다. 이제 옛날 말로는 절대질 한다고 그랬지. 옛날 말로는 이제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것이 절대예요. 이 절대 이것이. 그래 절대는 이제 소금을 아궁이에다 묻어. 이 절대질 하는 것은 우리 전라도 사람만
예전에는 조기를 봄 한철에만 잡았습니다. 문제는 보관이었죠. 조기의 배에 소금을 가득 채워두면 여름에도 탈이 없었습니다. 9, 10월 선선한 바람이 불면 온몸에 소금이 배어든 조기를 엮습니다. 줄에다 이렇게 조기를 찬바람에 바짝 말려 굴비를 만들기까지는 보름이요. 사람들은 굴비를 팔아서 쌀과 바꾸고 옷가지를 마련했지요. 농사지을 땅 한 떼기 없었던 이들에게 굴비는 바다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조도 바닷가에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다가 모두 조국 안 해놓고 오래된 데네. 여기다 몇 마리 정도를 염장해가지고 간할 수 있을까요? 염장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석동 석동이면 3,000마리. 3,000마리. 간독은 소금 간을 한 조기를 모아서 보관하던 곳입니다. 지금의 냉장고와도 같았는데 섬 사람들에겐 중요한 살림 미천이었죠. 그 조기를 잡아다가 절대질에서 간해가지고 산독에다 재놨다가 삼천포 배가 오면은 엽치기 않는 팔고, 또 우리 전라도나 서울로 올라간 조기는 이 배때기로 절구질에서 이렇게 하는 그 굴비를 팔고 그랬어요. 한때는 이곳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주던 조기 간독. 이제 그 쓰임새는 잃었지만은 그 시절의 기억만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바다를 품고 사는 곳에는 물고기에 얽힌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옵니다. 임자도는 예로부터 이름난 민어 어장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민어잡이 배들이 모여들던 때 이곳엔 파시가 열렸습니다. 200~300명 정도 이 물을 먹고 파축소 있고 파출소 지금 그리고 또 여기가 술집도 한 몇십 가구 있었고 술집 섹시들 그 이제 그래가지고 배가 와서 고기 잡았고만 팔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우물터. 섬과 섬 사이를 민어잡이 배를 다리 삼아 건너다녔다는 시절. 임자도 민어는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한국 수산지에 보면은 조기값이 한 10배 정도 이렇게 민어가 비쌌어요. 이제 그만큼 민어를 비싸게 먹어줬다는 얘기죠. 민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었고 또 많이 가져갔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제 민어 내장, 그다음에 머리 뭐 이런 것들을 임금 대신, 일당 대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말린 것은 걷어가지고 배로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 임자도는 평안도의 신도, 인천 덕적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민어 어장입니다. 특히 임자도의 갯벌과 모래는 새우의 서식처인데 새우는 민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살이 오르고 기름진 민어가 나는 것입니다. 10도씨 정도 이하의 일정한 수온대의 어떤 그 물리적인 분포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또 이제 연안 쪽에서 갯벌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연안에서 상당히 풍부한 영양염이 공급되는, 그래서 그 수산생물이 서식하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임자도 민어의 명성이 높았던 때는 염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여름 생선인 민어를 염장하면 상하지 않을 뿐더러 맛도 좋았죠.
그 시절 임자도는 온 섬마을이 민어를 말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넓은 광장에 배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 배에서 그 내려온 생선을 그때 당시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배에서 이제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 민어를 여기 가지고 와서 손질해서 염장해가지고 이 보이는 바다에 이 맨 바위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민어를 많이 늘었었다고. 너도 나도 민어를 말리다 보니 바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종종 걸음을 치던 그때 아버지는 자식들 생각에 고단함도 있고 이 바다를 오갔을 겁니다. 섬 사람들에게 민어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을 나게 해준 고마운 물고기였습니다. 김평한 씨는 어릴 적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민어포를 만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람에 잘 말린 민어포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간장 양념에 찍어 먹으면 독특한 감칠맛이 난답니다.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겨울에 궁금하니까 드실 게 없으니까 이거를 말려가지고 이 상태로 놓고 조금씩 찢어서 그냥 드시던 그런 이 민어포인데 기포나 다른 포나 어렵던 시절에 허기를 달래주던 민어포. 맛이 저절로 나요. 그때 고기는 이제는 포를 떠가지고 그리움으로 남은 아버지. 그 애틋한 기억이 배인 추억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는 바다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섬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민어를 말립니다. 살이 두껍고 기름기가 많은 민어는 염장을 한 후 40일 정도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에 바짝 말리면 민어 특유의 깊은 맛을 품습니다. 하지만 잘 말려둔 민어도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땐 항아리에 말린 민어와 보리를 함께 넣어두었답니다. 오래 뒀다가 쓸 때는 반드시 그 여름철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곰팡이도 생기고 이렇게 눅눅한 과정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리가 다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아요. 보리를 넣어 외부의 공기를 막고 항아리 속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 민어의 변질을 막았던 것이죠. 이곳에는 지금도 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의 옛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온돌방에 짚을 깐 후 말린 민어를 넣고 마치 메주를 띄우듯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약간 손으로 잡았을 때 조금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지 않는 느낌. 띄우기 전에 이 상태가 제일 맛있는 색깔이나 수분 같은 게 이게 좀 제일 맛있게 지금 된 것 같아요. 민어 몸에 적당히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어지는 숙성 과정. 건조와 발효, 그리고 더디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 민어의 맛은 더욱 깊어집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 날, 말린 민어는 빼놓지 않고 올리는 귀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려놨다가 날마다 해먹지는 않지만 이제 막 자식들이 온다거나 손님이 온다거나 또 제사 때 특히 제사 때 이거 꼭 올라갔었어요. 말린 민어는 주로 찜을 해서 먹습니다. 양념도 참기름에 마늘, 간장이면 족합니다. 민어를 말려서 띄우고 또 요리를 하기까지. 이 민어찜 하나에는 수없이 많은 손길이 오갔을 겁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 정성 들인 음식에 행복이 묻어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 사람 사는 풍경도 맛도 달라집니다. 용대리의 황태덕장은 3월에도 영하의 기온을 오르내립니다. 황태의 고향은 함경도 원산인데 이곳이 원산의 겨울 날씨와 비슷해 황태 맛이 좋답니다. 여기처럼 바람 잘 불고 준 고장은 없어요. 대골령은 눈도 많이 오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아. 아주 추웠다 봄에 가서 확 풀어지만 여기는 겨울에 넉 달간을 여기서 매달려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바람에 고기가 쭈깃쭈깃한 기가 있으면서 참 구수한 게 나오는데. 황태는 영하의 기온에 밤새 얼었던 명태가 낮이면 풀어지기를 반복하며 맛이 듭니다. 서해 바다에서 나는 조기나 민어와는 확연히 다른 건조 방식입니다. 기후에 의해서 결국은 생선의 종류도 달라지고 어종이 달라지니까 계절마다 결국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건정하는 방법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린 생선이 태어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 조건. 그렇다면 동해의 또 다른 명물인 과메기는 어떨까요? 올해도 구룡포 과메기 덕장에는 바닷바람에 꽁치가 걸렸습니다. 과메기는 영양 많은 겨울 별미죠. 핵산은 가면 갈수록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핵산은 보통 우리가 생거에 비해서 1.2배, 지방산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과메기 속에는 비타민 P라든지 비타민 A 같은 경우, 또 무기질인 칼슘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면 소고기에 칼슘은 5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과메기입니다. 11월 영일만을 통과하며 습기를 머금었던 북서 계절풍은 산을 넘는 동안 다시 건조한 바람으로 구룡포에 닿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불어오는 바람은 과메기를 서서히 건조, 숙성시키고 구룡포 과메기 특유의 쫀득한 맛과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율을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쫀득한 맛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딱딱하게 말리질 않습니다. 올 겨울 구룡포 과메기가 선사할 그 특유의 맛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군요. 생물일 때보다는 건조 과정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생선 고유의 맛. 그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민어를 생물과 건조 상태로 나누어 맛 성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린 민어의 경우 감칠맛을 내는 IMP 성분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효를 통해서 그 IMP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원물을 먹었을 때보다 마른 생선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맛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들은 아마 이런 IMP 성분이 높아서 그런 맛을 느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생선의 건조는 영양 성분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같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의 분해로 나타나는 아미노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말린 생선에서 생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얼렸다 녹아내리고 수차례 장기간 함으로써 단백질들이 이제 잘게 분해가 될 겁니다. 분해가 되면서 이제 그게 우리가 단백질 그 자체로 있으면 맛을 못 나타내는데 그 아미노산이라는 그 구성분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상당히 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그 다른 맛성분들도 그 이제 분해되면서 거의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맛이 진하게 되고 또 생그거보다는 물이 빠지니까 건조돼서 맛이 농축되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뿐더러 조직감도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말린 생선의 맛과 이로움에 관한 기록은 옛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민어 요리는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삿날에 쓰는 반찬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암컷 민어를 말려서 꾸덕꾸덕할 때 결대로 찢어 포를 만들고 양념에 묻혀 귀한 손님상에 죽과 함께 올렸습니다. 궁중에서도 말린 생선은 요긴한 찬거리였습니다. 소금에 절여 말린 숭어는 참기름을 발라 구원의 수라상에 올렸답니다. 구이도 이게 조금 생물보다는 조금 꾸덕꾸덕 말려서 굽는 것이 비타민 D도 더 많이 조금 생성이 되어 있고 질감도 좀 특별하죠. 생물을 구워 먹는 것보다. 서민들도 쉬이 접할 수 있었던 잉어는 소금과 생강, 술을 부어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와 비린내를 잡아 그 맛을 더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음식의 맛과 영양을 함께 담아냈던 옛사람들의 삶이 참 지혜롭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연안에 위치한 로포텐은 세계 최대 대구 어장입니다. 지난 세월 이곳의 역사는 대구라는 특별한 물고기와 그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지역의 한 생선 가공 공장. 이곳의 대표 품목은 바로 로포텐의 특산품인 말린 대구입니다. This is fish for USA market, but the main market for stockfish is Italy. But
we sell a rather big part also on the domestic market. So I think almost 1/3 we sell on the domestic market. 스탁피쉬는 소금 간을 하지 않고 대구를 말린 것입니다. 전통적인 자연 건조 방식으로 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죠. 로포텐 사람들에게 말린 대구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그 역사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시대 가톨릭 신자들은 사순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대신 말린 대구로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이때부터 로포텐의 말린 대구가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으로 팔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1680년 무렵에는 독일 한자 상인들에 의해 소금이 들어오면서 대구 건조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This is called clipfish, and clipfish is a way of preservation. It lies in the word clip, and that means cliff in English. So they were spread on the cliffs and dried outside because no electricity, and the only way of preservation, if you wanted it salted, was to put them on the cliff after they've been under salt for a certain period. There probably wouldn't be any population on the Lofoten if it were not for the cod, because the whole Norway was built up on the dried fish. 말린 대구의 본고장. 이곳의 음식은 또 어떨까요? 요리사 타미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가 즐겨 사용하는 음식 재료가 있는데요. Before it's been put to water, now it's all the bones are removed. Then you will have something like this in a couple, 1 week or so. 말린 대구는 타미가 하는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뛰어난 질감과 독특한 맛을 지닌 말린 대구는 어떤 소스나 첨가물과도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특히 그가 말린 대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And I've been living in Oslo now for 6-7 years, just moved back. Like every dish that I try to make now, it's about taking traditional tastes and making them into something new, something cool, something that people can enjoy. So it's like all the tastes, like traditional tastes, but it's gonna, look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and it's, So super proud. That's also why I have the stockfish on my fingers.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야말로 로포텐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말린 생선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식 전문가인 신효섭 씨는 말린 민어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쫄깃거린다기보다는 약간 씹는 맛이 좀 부드러우면서 약간 이런 맛이 좀 있는데 요 말린 생선, 말린 이게 반건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씹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 반쯤 말린 민어는 쫄깃한 식감이 뛰어납니다. 민어 몸에 수분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야만 그 고유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특히 그가 음식을 만들면서 고려한 것은 말린 생선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의 취향과 입맛입니다. 이거는 버터갈릭 소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해물 소스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매콤해서 약간 젊은 층과 그리고 또 요 민어를 좋아하시는 연령층, 그 연령층을 다 잡기 위한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린 생선의 조리법은 구이나 찐이 대부분. 조리 방법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원래 비린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생선에서 비린내도 나지 않고 생선 살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감칠맛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언제든지 먹고 싶은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말린 생선은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무척 낯선 음식이죠. 하지만 그 영양과 맛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식탁에도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말린 민어는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단백질이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유명한 뭐 노르웨이 대구라든지 뭐 일본의 참치라든지 이런 거와 견주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생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음식 재료가 우리의 삶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성포는 칠산 바다를 어장으로 오랜 세월 굴비의 고장으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김기순 씨도 한창 때 조기배를 타고 칠산 바다를 누볐죠. 그때는 배 위로 뛰어오르는 조기만 잡아도 만선을 한다던 시절이었죠. 이파살, 고구살 그런 살이만 찾아가지고 어장질을 해서 1년 12달 먹고 살았어. 나이가 들어 뱃일을 그만둔 지도 오래전. 그래도 맛 좋은 굴비는 여전히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이거 잘 말랐어요? 이 정도라면은 아주 100% 다 말린 거고 저거 건조가 덜 된 거는 두드려서 찢으면은 버끈버끈해갖고 비릿비릿해 지릅니다. 요즘은 굴비를 하루만 말려 냉장 보관합니다. 하지만 본래 굴비는 북어처럼 빳빳하게 말려서 만듭니다. 손으로 만지면 살이 부서질 정도로 딱딱하죠. 바짝 말린 굴비는 방망이로 두들겨서 살을 발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들고 이렇게 찬밥에 고추장만 있어도 입안에 가득하던 깊은 맛. 하지만 요즘 굴비는 옛 맛이 아니랍니다. 큰 고기는 제맛을 내는데 이 작은 거는 제맛을 못 내요. 실은. 옛날에는 이런 거는 깡치로 젓갈로 담았지, 젓갈 담았지, 젓갈. 옛 법성포 사람들은 철쭉꽃 피는 고구 무렵 조기를 잡아 말렸습니다. 그 시절 조기는 어른 팔뚝만한 것이었죠. 마초 풀을 엮어 비를 피해가며 밤낮으로 정성 들여 짓던 굴비 농사였습니다. 마초로 엮은 것이 있어, 뜸이라고. 이 가마니 마냥으로
엮어갖고 그러면은 그럼 딱 치고 하면은 일전일 어떠다 놔둬도 비가 와도 들어가들 안 해. 축축하니 물만 떨어지지. 하지만 이제 법성포에서는 예전의 그 씨알 굵은 참조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잘 안 들어갈 정도. 그렇게들 만들어갖고 어장지르니 조기가 큰 놈 여러 놈이 걸렸다가도 떨어져 버려요. 이빨에 붙었다가 올라오면서 떨어져 버려. 그러고는 그 차대장은 이런 것만 잡으니 그런 게 바다 안에 있는 고기가 수량이 적어져 버리지. 새끼가 커갖고 또 어란을 베어가지고 낳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들 못한 게. 참조기가 사라진 후 옛 맛을 잃어버린 굴비. 이대로라면 우리 곁에서 또 무엇이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대량 포획, 대량 양식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우선 어종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죠. 과거의 조기나 민어가 자랐던 곳에서는 이제 망둥어를 잡아서 말려서 대신 망둥어를 밥상에 올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숭어나 망둥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획을 하게 되면은 조만간에 과거의 조기나 민어와 같은 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어종을, 남의 어종을 또 찾아야 되는, 반복되는, 악순환되는 로포텐의 말린 대구 덕장.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엔 해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대구가 걸립니다.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건조된 로포텐의 대구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전통의 맛과 문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장을 다 버려요. A quota for all our wild-caught species. It's to ensure that they are managed in a sustainable manner, that we don't fish more than. 30년 전 거대한 트롤로선의 남획에 대한 어획량 제한 조치 이후 로포텐은 지금까지 세계 최대 대구 어장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구 어장의 관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한 노르웨이에서는 연구와 지원 활동 역시 활발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식품수산 양식 연구소 가운데 한 곳인 노피마. 노르웨이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전 세계에서 모인 200여 명의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피마의 연구 성과 중에는 염장 대구의 유통기한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습도와 온도에 따라 염장 대구의 보관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These challenges, and of course, it becomes always new challenges for the industry because the market change, and the customers, they want new products and they have new questions about the product, and often the industry actually are not so sure how to respond on the market. So often they have a specific question regarding quality issues to every kind of fish product. So we try to solve it as good as we can. 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인 8월. 민어잡이 어부 윤준철 선장이 바다에 나섰습니다. 민어 자루로. 자루네. 선생님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바닷속 민어 울음소리를 들어보는데요. 그냥 들리잖아. 그냥 들려. 개구리 울음소리네. 서해에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 여름 물고기 중 최고로 손꼽히는 민어떼를 찾았습니다. 민어는 조기처럼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 울음소리가 개구리와 비슷한데 산란철에 암수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랍니다. 드디어 녀석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십수 킬로그램은 좋게 돼 보이는 몸짓. 며칠 만에 구경하는 민어라 더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공탕도 어제는 3번 공탕에서 3번. 민어는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이면 산란을 위해 임자도를 찾습니다. 맛있기로는 이맘때 잡은 민어를 최고로 치니 몸값도 금값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민어잡이 사정은 예전만 못합니다. 바다만 나서면 뜰채로 뜰 만큼 민어가 넘쳐났다는 말도 이젠 옛말. 한창 때의 임자도를 기억하는 이들은 옛 시절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 바닥에 나가서 들으면은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산이 울릴 정도예요. 민어 울음소리가. 배가 막 만성이랑 빠랑길 정도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옛날엔 그 풍요롭던 바다가 이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민어어장,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풍량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각 어선별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할당하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가지는 쿼터의 부분을 일정 부분을 그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 그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수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를 이겨낸 들녘이 황금빛입니다. 섬 마을에는 가을 바람에 생선 말리는 내음이 가득합니다. 서늘한 바닷바람에 생선을 말리는 일은 대대로 이어온 전통의 방식인데요.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민어 가공 시스템을 도입한 이곳은 균일한 품질의 말린 민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절일 때 표준적으로 가장 맛있는 맛, 신안 천열을 가지고 가장 맛있게 내는 맛과 또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동일한 염도를 맞춰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이 공장은 말린 민어를 만드는 증도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되었습니다. 품질 높은 민어를 생산해 그 진가를 알리겠다는 거죠. 민어를 실내에서 냉풍 건조하는 방식이지만 그 맛은 전통적인 해풍 자연 건조에 가깝게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 만들어낼 민어의 맛이 궁금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증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민어와 함께 해온 세월.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오랜 전통이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들 때부터 이 전통 방식으로 민어를 말려왔지만은 저희들 세대도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말리고 있는데 저희 자식들까지 이 민어의 전통 방식을 이어서 바다가 품는 생명이 있고 기다림의 지혜가 있었기에 풍요로웠던 삶. 이 바다는 내일도 그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흘러가겠지요.